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이번 한 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비트코인의 방향성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날 시황을 못 전해드렸는데요. 중요한 또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치를 상회하고 예측치를 아주 거의 2배 가까이 상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계는 지금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도요, 이전치와 지금 예측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임금 상승률도 가팔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점점 또 후퇴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패드와치를 보시면은 지금 3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의 예측이 거의 8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금리를 이제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더 크긴 한데, 원래는 동결에 대한 의견들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동결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거의 30% 가까이로 지금 집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되고요. 금주 동안에는 이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와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같은 이 산업 관련 지수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거는 2월 13일에 있는 CPI 물가지수 발표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1일에 출시되고 나서 대략 17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이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유입되었고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블랙락과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유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GBTC는 뭐 계속해서 지금 물량들이 매도되고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전체로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블랙락의 ETF에 유입된 자금이 30억 5,690만 달러, 무려 한화로는 4.1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는 24억 8,060만 달러, 그리고 다음이 이제 아크인데 아크 같은 경우는 6억 8,370만 달러, 그리고 다음이 이제 비트와이즈 요 순서로 해서 많은 물량들이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이탈한 금액은 59억 6,79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유입량과 유출량을 모두 다 이제 집계를 했을 때 유입량으로는 지금 14억 5,910만 달러, 즉 1조 9,500억, 즉 2조 가까운 금액이 들어온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모든 ETF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1월을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전체 ETF 중에서도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8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위와 2위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요. 그리고 3위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네, 그런데 더 고무적인 부분들은요, 어떤 단독 상품을 추종하는 ETF는 이 블랙락의 IBIT와 피델리티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수들을 추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속 시원하게 올라가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고래들의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흐름들이 지금 완전히 좀 양분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 모두가 다 가장 진한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을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00개 이하로 가지고 있는 주체들, 즉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 포함되는 집계들이죠. 계속해서 물량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시장에서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다른 집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0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1999개에서 2067개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2022년 12월 이후로는 뭐 가장 많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래들의 어떤 지갑 주소수, 특히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갑 주소수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NUPL 지표 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총 5단계로 나누어서 집계를 하게 되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나서 4단계에 잠깐 진입을 했다가 이 중요한 구간, 이 저항을 이제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상승장 사이클을 봤을 때 이 구간을 한번 통과하고 나서 어김없이 조정 구간을 겪고 나서 다시 돌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파에서는 상승 랠리로 이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NUPL이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들을 겪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다음번에 이 4단계를 뚫어내는 구간 이후에는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4단계와 5단계 요 구간에 이제 맞닿는 구간이 됐을 때 그리고 뚫고 지나가는 요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는 어떤 과거의 패턴들과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크게 상승을 해서 대세 상승장이 오게 되면요. 어쨌든 큰 폭의 어떤 조정 구간들을 겪게 되는 것은 시장의 좀 자연스러운 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들이 다시 언제 4단계로 돌파를 하게 되는지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래들의 매집에 대한 움직임들은 고래들이 아마도 상승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매집을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고래들은 그때부터는 물량을 조금씩 시장에 내놓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 단기 투자자들이 이제 주워 담으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되는 구간들은 지금 시점으로 해서 3월, 4월 반감기를 전후로 한 그 시점까지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서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추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URPD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URPD는 특정 가격대에서 UTXO, 즉 소비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풀리는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을 분석하는 기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URPD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인데요. 지금 다른 어떤 구간보다도 월등하게 지금 높은 구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91만 2,6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지금 이 구간대에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어떤 매물대 구간이고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서 향후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텍사스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일부 채굴장들이 멈추면서 해시레이트가 좀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채굴 난이도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7%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채굴자들은 열심히 지금 채굴을 하고 있다. 요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올 수 있는 또 시그널들이 또 관찰이 되고 있는 부분이 USDT, 이 테더의 시가총액이 940억 달러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랠리를 그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 유동성들이 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악정 추이들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의 추세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장기 펀드에서 롱 포지션 비율이 지난주 동안에 좀 하락을 했는데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에 지금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버리지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해서 숏 포지션에 더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가격의 추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 차트에서는 이 RSI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RSI가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 그 구간에서 지금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지금 중요한 하락 다이버전스를 살짝 통과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로는 상승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RSI도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50SMA는 좀 평탄하게 지금 접어들고 있고 22MA는 다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서로 만나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추세적인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RSI도 지금 50보다는 상단에 위치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승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속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요 구간이죠. 44.7을 계속해서 리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완전히 근처까지 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구간 50 SMA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44.7을 뚫어내는 부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50 SMA와 22 EMA를 모두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요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7K를 뚫게 되면은 이제 48K 그리고 50K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완전히 균형을 이룬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2MA도 평탄해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RSI가 완전히 중립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맞닿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제 하향 이탈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41.3K까지도 지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매물대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굉장히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상단에 조금 더 두껍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저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더 수월하게 이 두 개 구간을 지나서 48K 부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고 하는 분석가의 의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에서 일목균형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과거 9일간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중간값을 평균선으로 나타낸 전환선과 그리고 과거 26일간의 거래일의 이 최고치와 최저치의 중간값을 오늘의 위치에 기인한 기준선을 통해서 한눈에 가격 추이를 파악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구간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월봉 차트에서 이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을 때는 한 번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어떤 크고 작은 조정에 대해서는 흔들릴 필요 없이 강세장으로 가는 이제 초입에 왔다라는 시그널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장표 하나만 공유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이더리움 고래들이 본인들의 이더리움을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이더리움의 단기 매도 압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